최근에 백신 이슈 났었죠. 백신 이슈 나면서 주식시장에 변동이 있다. 반대로 안전자산 쪽에 금이나 이런 건 가격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오르고 채권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뭐 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오를 상황인가? 과거 사례랑 그 다음에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훈풍에 다시 돌아왔죠. 어디가 웃었어요? 항공, 여행. 그러면서 화이자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을 주시하여 등락을 반복했다. 보통 예전에도 그렇고 경기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디 쪽이 많이 뜨느냐? 경기 회복이 일단은 안 되고 코로나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혹은 인터넷 여기서 혹시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바이오가 뜰 때도 있고 IT 이런 쪽이 많이 뜨는데 이게 회복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디가 제일 먼저 떠요? 조선이나 화학이나 항공주, 여행주, 철강 이런 데들이 뜨기 시작하더라. 보통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백신 나온다고 해서 다우지수는 2.95% 급등했고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15% 올랐다. 근데 임상 발표하고 나서 왜 CEO가 주식을 팔았을까요? 이런 거는 조금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동학개미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2천억 원대 순매수 들어갔고 외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올해 금융자산 비중 보면은 젊은 층 1인 가구들도 동학개미 운동에 합세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입출금, 현금 자산 비중 올라갔죠. 그리고 주식 투자 자산 비중도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맨날 부동산만 뜬다, 영끌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팔고 갈아탔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예적금 자산을 많이 줄였고 다른 자산 쪽으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입출금 현금이나 혹은 투자 자산 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고 어디에 많이 돼 있어요? 금융자산에서 주식, 보험은 줄었고 펀드 신탁 조금 늘었고 기타 좀 늘었고 보험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왜 이렇게 되느냐? 주식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부동산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부동산, 비거주 자산 주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 돈을 모아서 집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우스푸어 돼가지고 돈을 모으질 못하니까 늙어서 쓸 돈이 없다. 은퇴하고 나서 쓸 돈이 없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커지죠. 나중에 이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고 특히 집값이 올라버려서 이제 임차료까지 비싸져 버리면은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은퇴하고 쓸 돈이 없다.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내 노후 대비도 힘든데 결혼해서 애를 낳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어때요? 은퇴 시 예상 자금 설문조사 내용이죠. 그리고 현재 준비 수준 했을 때 일단 예상 자금은 30대가 가장 많이 보고 있죠. 30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기서 나오죠.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다. 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사실상 돈을 풀어서 그게 실물 가치에 반영이 돼서 실물 가치가 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를 뭐라고 그래요? 물가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저물가죠. 일부 예를 들어서 그 생필품 가격은 많이 올랐죠.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경기 침체할 때 원래 그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거 오르고 나머지 물가가 좀 침체되죠. 결국에는 그걸 나타내는 지표를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물가가 얼마 오르지 않는데 왜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부풀 것이라고 생각하냐?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통화 유통속도, 통화 승수 이런 것들이 다 낮기 때문이죠. 돈이 돌지를 않잖아요. 돈을 찍어내면은 그게 돌아야 물가가 되는 건데 그것도 많이 부풀어야 물가가 되는 거죠. 10원을 찍으면은 10원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10원을 찍으면은 요게 금융기관으로 가서 금융기관에서 보통 기업 쪽으로 많이 가죠. 기업에서 월급으로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개인이 소비하면서 자영업이나 기업으로 가는 거고 자영업자도 역시 개인이니까 또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찍은 돈이 몇 번 도느냐. 이게 10번 돌면은 사회에 100원의 가치를 하는 거죠. 100번 돌면은 1000원의 가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유동성 자체. 그런데 맨날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죠, 그게. 그 생각을 30대가 제일 많이 속고 있다,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하고 집값이나 뭐 주식이나 막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언론의 거짓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뭐 20대, 40대, 50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내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은퇴 대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축 투자액과 실제 저축 투자액.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해야지 은퇴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근데 보통 뭐 연소득이 낮은 분들은 93만원 정도는 월 저축해야 되는데 27만원밖에 못하고 있다. 그리고 2,400에서 3,600 이 정도는 104만원 정도는 저축해야 되는데 내가 한 58만원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136만원, 17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86만원, 127만원 저축하고 있더라. 특히 임금이 낮은 분들일수록 실질적으로 저축을 더 못하죠. 퍼센테이지 상으로. 왜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뭐 한계가 있죠. 사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1200에서 2400만원이라고 해서 하루 한 끼만 먹고 48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하루 10끼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거를 빼고 나면은 저축할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노후 대비가 안 되겠다. 29% 혹은 뭐 11%, 15% 이러니까 어차피 은퇴해서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지금 하든 안 하든 매한가지니까 일단 한방 해보자. 성공하면은 궁핍하게 살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하면은 안 그래도 어차피 궁핍하게 살 건데 이런 마음으로 다 자산시장에 들어가고 있죠. 이게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부한 놈들한테 다 먹히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항상 주의해야 되죠. 자, 보면 어때요? 지금 경제 같은 경우 동분기 대비 증감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서울만 조금 증가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 중이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남, 충남, 경남 이런 데는 좀 올랐지만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났죠. 양쪽 다. 근데 왜 여기 서비스업에서 왜 서울이 증가를 했냐 라고 보면 뭐예요? 통합개미랑 부동산. 그러니까 다 뭐예요? 돈 해봤자 다 자산시장에만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거품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거품이 왜 갑자기 또 생겨나느냐 보면은 일단은 자산시장이 너무 빨리 오른다는 불안 심리와 함께 그 다음에 경제위기까지 같이 찾아오죠. 소비 감소로 인해서. 이번에 백신 발표되고 나서 화이자 백신이 불러온 바람,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게 안 나올 때 계속 위험하다 이럴 때는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요? 뭐 인터넷이나 게임, 뭐 전자결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애들은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애들이 오르고 있다. 컨택트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한항공 엄청나게 올랐죠. 기내어, 제주항공, 그 다음에 뭐 무슨 투어, 풍선 뭐 이런 데들 다 오르고 있다. 영화관, 카지노, 호텔, 백화점, 관광 쪽이죠. 영화관 빼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문화 이런 쪽이고 나머지 거의 관광이다. 문화 관광 쪽이 오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대한항공 엄청나게 떴는데 보면은 영업이익이 76억 원이에요. 3분기. 더 잘 될 거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작년 대비 94% 감소했어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근데 뭐 주가가 94% 감소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게 빨리 회복됐느냐인데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백신 나오면은 저거 화이자 백신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상용화 될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사람들이 여행 다니기 시작할 거고 내일부터 관광 다니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백신이 상용화되고 그게 각 나라에 어느 정도 퍼져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많이 완화가 되어야 그때서부터 여행이나 항공 이런 것들이 실적을 내기 시작할 거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저게 잘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저평가야 해서 지금 사놓고서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든다. 실질적으로 어느 일까지 일어났어요? 대한항공 말고 같이 뜬데 아시아나 뭐 있었어요? 우상 균등감자. 우상 감자는 뭐냐?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마무리했더니 70억 남았더라. 그렇다면은 지금 해당 연도에 마이너스 30억을 찍은 거죠. 요거를 회계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50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으로 돌려서 자본 잉여금을 50억을 만들어서 그렇다면은 요거 자본 잉여금 제외하고 생각해서 50억으로 시작해서 70억이 됐다. 그러면은 플러스 20억 실적이 났다. 이런 식으로 회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본금을 100억에서 50억으로 바꾸는 동안 이 자본 잉여금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다면 자본금이 줄었죠. 자본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주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주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인다 하면은 절반을 주주들이 책임져라. 가치를 주주들한테 감소시키겠다. 그러니까 실적 악화했는데 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주한테 손해를 강요하는 것을 무상감자라고 하죠. 유상감자 같은 경우는 돈을 주면서 하는 거고 무상감자 같은 경우는 돌려줄 돈 없어. 회사 망하게 생겼어. 같이 망하게 생기니까 그냥 너네가 감수해라 하고 하는 게 무상감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대1로 해가지고 모두 주식수가 줄어든다.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보니까 반대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연속으로 50% 이상이 2년 내로 지속이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100억에서 마이너스 30억 하면 30%지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죠. 그게 2년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장 폐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보통 경영 실패의 책임을 개미한테 떠넘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상장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럼 감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제는 균등 감자라는 거죠. 균등은 뭐예요? 대주주건 소주주건 똑같은 비율로 감자하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균등 감자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대주주가 보통 책임을 더 많이 지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경영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이거 코로나 때문이니까 다 같이 감수해야 된다 하고서 무상 균등 감자로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상 균등 감자를 할 정도로 항공업계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바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특수를 노린 게 있죠. 이런 게 뜰 거니까 내가 일단 사놔. 그러면 누가 다음에 더 비싸게 사겠지. 나보다 더 바보만 찾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모든 건. 보면 어때요? 지금도.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언제?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백신 나왔다고 했죠. 사실 백신은 개뿔이었죠. 임상실험도 똑바로 안 됐고 1, 2단계 공개도 안 하면서 3단계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샀는데 지금 똑같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여기 다 지금 관광업계죠. 항공주는 오히려 그때 많이 뜨지 않고 이번이 더 많이 뜨고 있다. 뒤에 아시아나 이런데.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떴다가 차츰 감소하는 추세로 갔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무상 감자할 정도였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94%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오른다. 이거는 주가를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TA항공 떨어지고 있었고. 근데 보면은 너무 급등했다는 거죠.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거 굉장히 물릴 가능성 높습니다. 백신이 완벽하다. 장기적으로도 확실히 대비가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요거 제외하더라도 저 백신이 제대로 된 백신이더라도 나중에 이제 여행 수요 회복하고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적어도 1년은 필요한데. 자, 거기다가 연말에 지금 뭐 양도세 회피용으로 순매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연말에 양도소득세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에 순식간에 쭉 빠질 수도 있죠. 요거 모르고서 12월 한 중순쯤에 떨어지네? 많이 떨어졌네? 지금쯤 저점이겠지 하고 샀다가 12월 말에 난 역시 주식을 못하나봐 하고서 다 팔고서 바닥 깔아주시는 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 결론, 백신 호재로 인해서 항공이나 관광주들이 뜨고 있다. 뜨는 건 괜찮아요.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끝까지 뭐 버텨가지고 그 사이에 기회비용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이거는 나중에 뜰 것이야. 공부해봤더니 그렇게 됐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사실상 대부분은 뭐예요? 못 모르고 살 타이밍, 팔 타이밍. 나보다 더 바보를 생각해서 사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예 길게 보고 완전히 묻어놓고 나 잊고 살겠다. 나중엔 그래도 지금이 코로나 끝나면 언젠간 뜰 테니까 저가에 사가지고 묻어놓겠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만큼 기회비용은 날아가지만 판단을 하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항공주가 뜨네? 지금 사야겠다. 관광주가 뜨네? 지금 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는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이 상용화되고 나서 이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통이 돼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바이러스가 누그러들고 나서 그때서야 슬슬 회복되는 거죠. 항공, 관광, 수요가. 그런데 저 얘기 나오자마자 사는 거 너무 급하다. 이런 거 막 개미들 자주 물려요. 얼마 전에 뭐 미 대선 대비해서 쭉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막 인버스에 엄청나게 물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죠. 지금 한방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부터 배팅의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민족이 너무 많다. 특히 B2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안 하고 남 추세 따라가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 엄청 뜨니까 내일도 상한가 치고 모레도 상한가 치고 계속 상한가 칠 거야. 상상할 거야. 이런 거 너무 보이는 지표에 속지 말고 진짜로 왜 저게가 뜨는지 하는지 공부하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절대 빚내서 하지 말아라.